바쁜 하루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네, 9대1, 13대0 이게 무슨 점수인가 싶으실 텐데요. 바로 그제와 어제 한화이글스가 승리한 경기에서의 스코어입니다. 네. 특히나 어제 롯데와의 경기에서 8회, 9회 타선이 터지면서 뒷심이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선두 LG를 4경기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류현진 선수의 6이닝 무실점에 타선까지 폭발을 하면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죠. 뿐만 아니라 우리 폰세와 와이스, 15승 듀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들이 있었기에 정말 대단히 반짝반짝 빛나는 가을 야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 내음이 짙어지는 시기인데요. 네.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요. 내일부터 주말 3연전 홈에서 키움과 맞붙게 됩니다. 이왕이면 가을 야구 치를 때 플레이오프보다는 한국 시리즈 직행하면 참 좋을 텐데 남은 잔여 경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주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주희입니다. 저는 사실 그 라이온즈의 팬인데 네. 당연히 가을 야구를 갈지 알고 가을 점프로 사뒀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좀 간당간당한데 한화이글스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네. 1위 LG의 유강 점프가 떠오르는 것처럼 한화이글스에는 그런 잠바가 없었나 또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꼭 가을 잠바가 아니더라도 주황색 옷 뭐든지 걸치고 함께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생방송 오늘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가을 하늘이구나 싶었는데요. 우리 지역 날씨 먼저 살펴봅니다. 윤희영 기상캐스터. 네, 뜨겁게 쏘아붙이던 여름 더위도 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손을 내미는 요즘입니다.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 29.6도를 보이며 한낮에도 잠시 숨고르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주말에는 이렇게 비 소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을이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일기도를 통해 내일 날씨와 주말 날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지나며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가을철답게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중국 내륙에서 온대저기압이 다가오며 가을을 앞당길 시원한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내린 후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며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 20도 내외에서 출발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부 지역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홍성과 예산이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바람결도 조금은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한주희 아나운서와 떠나는 충분해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번 여행은 조금은 이르긴 하지만 가을 감성 찾아 떠나봤습니다. 이 정말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하게 흐르는 곳과 또 맛과 세월이 담긴 우리 그릇도 만나고 왔습니다. 역시 발빠른 한주희 아나운서입니다. 이제 가을바람으로 바뀔락 말락 하는데 벌써 가을 감성을 챙기고 오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가볼 곳은요, 이 흙과 불이 만나 만들어진 온기와 또 옛 선비 정신이 담긴 고택에 다녀왔습니다. 유유자적 가을 아산 여행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조선 초기 명정승으로 손꼽히는 맹사성의 옛집과 기념관이 아산에 있습니다. 또 천천히 숨을 쉬며 음식을 발효시키는 온기의 매력도 만나봤는데요. 아산으로 가을 마중 함께 가시죠.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사색하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준비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찾아온 곳은 아산시 배방읍입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나무들을 따라가면 고즈넉한 한옥이 나오는데요. 바로 맹시횡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산에요. 이렇게 고즈넉하고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곳이 있는지 저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더 좋아하셔요. 또 우리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맹시횡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백리 고불 맹사성의 집입니다. 조선 초기의 살림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이란 말은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학문을 가르쳤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최영 장군 아버지 최원직이라는 분이 1330년, 참 오래됐죠? 그 당시에 그분이 지었다고 그러고요. 최영 장군이 처음에 살았던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최영 장군이 사신 다음에 맹사성 정승이 여기서 사신 거예요.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은 효심이 깊었던 맹사성을 눈여겨보았고 사위로 삼았는데요. 훗날 맹사성은 여러 관직을 거친 뒤 세종 때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그 후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역사가 깊은 고택이네요. 네.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맹사성의 명성에 비하면 이 집이 좀 소박하고 아담한 느낌인데요? 네, 그분이 아주 그 정성을 지냈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그런 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그 삶이 이랬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조선 초 황희정승과 함께 대표적인 재상이자 청백리로 손꼽히는 고불 맹사성. 아산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인물인데요. 그의 검소하고 올곧은 품성을 배우고 느끼고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과 이 고건축들이 참 아주 분위기 있게 잘 어우러졌어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조금 감사하고요. 또 정말 이 정도에 사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 진짜 청백리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뉴스에 뒤덮는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전부 비리에 얽히고 설키고 뭐 이런 걸 볼 적에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맹사성 정승은 화려한 가마 대신 수수한 차림의 소를 타고 다닌 것으로 유명한데요. 퉁소를 잘 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도 있고 일화도 많은데 일화를 보면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아주 온순하고 온화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700여 년이 가까우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 참 좋으신 분이구나, 온순하구나, 또 온화하구나,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맹사성의 이런 선비 정신을 본받고자 다양한 전통 체험이 마련되는데요. 가족들과 1박 2일 동안 맹사성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조선시대 선비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시횡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무 두 그루. 맹사성 정승이 심었다고 전해지는 수령 600년이 넘는 은행나무입니다. 와, 600년이 넘었다니 맹사성 대단한데요. 정승이 이렇게 심으셨다고 그래요. 두 나무를. 두 나무가 있으니까 쌍향수라고 그런다니까요. 가을에는 아주 돌아가지고 그냥 단풍도 예쁘고요. 두 나무가 있으니까 유명하죠. 맹시횡단 바로 옆에는 고불 맹사성 기념관이 있는데요. 강호 사시가로 대표되는 문장가로서의 면모, 그리고 관리로서 늘 청렴했던 일화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맹사성에게 자문을 구하곤 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자 국정을 중단하고 직접 문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영조대왕은 그의 후손들에게 어필 사액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주께서 온천에 내려오셨어요. 온양에. 그랬는데 이 맹사성 그 고택이 있는 걸 아시고서는 이렇게 충효, 세업, 청백, 가성
그런 말씀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현판만 보더라도 맹정승을 두고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가르침을 저희에게 준 이런 분의 삶의 흔적이 바로 이곳 아산에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많은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산 맹시행단에서 영원한 청백리 고불 맹사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아산시 도고면의 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숨을 쉬는 그릇, 옹기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구한말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도고면에 이주한 교인들이 소규모로 옹기를 굽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옹기들이 가득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옹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크기랑 모양이 제각각인지 몰랐어요. 2011년 4월 1일 날 개관이 돼서 이런 아름다운 옹기들을 관광객들에게 많은 옹기의 아름다움과 체험을 보여주고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산 도고 옹기의 역사와 우수성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와 체험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1200도의 고열에서 탄생하는 매끄럽고 단단한 그릇은 용도와 기능에 따라 그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진짜 다 다른 모양의 옹기네요. 술 항아리, 장 항아리 이런 거는 뭔지 알겠는데 확도, 이 확이라는 게 뭔가요? 확독의 확은 풋돌이란 뜻이고요. 그 독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보시면 그릇 안쪽에 이렇게 촘촘하게 자국이 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갈 때 이제 쓰였던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옹기가 다양하게 사용이 됐네요. 네. 음식의 맛이 지역마다 다르듯이 옹기의 크기와 형태, 빛깔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이거는 강원도 항아리고요. 이게 충청도 항아리, 그리고 이게 전라도 항아리, 그리고 여기가 경상도 항아리. 색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색도 다르지만 경상도 항아리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전라도 항아리보다 어깨가 좁고 그리고 배가 부른 형태의 항아리입니다. 아산 도고에서 생산된 옹기는 전체적으로 무늬가 있고 좀 더 밝은 빛깔을 띠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서 살펴보니까 새섬 옹기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물결 무늬나 그리고 다른 옹기와는 다르게 색깔이 좀 더 밝고 좀 빛깔이 이쁩니다. 삽교천이 방조제로 막히기 전까지 아산에도 배가 들어왔는데요. 새우젓과 소금을 담은 도고 옹기는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구한말 천주교 박해에 의해서 천주 교민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옹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후로 이제 저희가 가마가 5개나 만들어지고 옹기 장인들이 70명 정도가 보유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활발하게 전국으로 많이 팔렸던 그런 옹기 장소였습니다. 현대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는 숨쉬는 그릇 옹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이지수 옹기장은 아산 도고 옹기를 대표하는 옹기의 명인입니다. 전시장 바로 옆에는 관람객을 위한 옹기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봤으니까 꼭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의욕은 앞서거든요. 근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옹기 접시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된 흙 반죽,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는데요. 저는 좀 특별하게 이 곰돌이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귀여워요. 올려주시고 물레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라주실 거예요. 곰돌이 접시 만들기 잘 될까요? 힘이 뭔가 좀 흑당 들어가는데요. 시절 점토 흙 같기도 하고요. 네. 한 손에는 조각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물레를 돌려가면서 천천히 가장자리의 반죽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곰돌이 모양이 네. 나오거든요. 살짝 묻혀서 오, 오. 오,
솜솜이 생겼어요. 이제는 거친 부분은 스펀지로 잘 다듬어주고 도장으로 예쁘게 꾸며주실 거예요. 해주시면. 어느새 접시의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거칠고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스펀지로 부드럽게 다듬어줍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더 완성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마지막으로 접시 꾸미기도 남았습니다. 꽃무늬 도장을 고르고 접시 위에 꾹꾹 누르고 글씨까지 쓰면 나만의 접시가 완성됩니다. 짠! 진짜 엄청 순식간에 저만의 옹기 접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전통 옹기 접시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많은 분들이 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 다음에 또 방문을 해서 조금 더 그때는 더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저만의 옹기 접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산으로 놀러 오세요. 아산에는 우리 조상들의 여유로우면서 청빈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며 가을 마중하기에 그만인데요. 가까이 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의 지혜도 배워봅니다. 올가을엔 아산나들이 어떠실까요? 네, 아산의 맹사선 고택부터 도고 옹기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옹기 하나를 제작하는데도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 주에 알아서 체험했던 이 그릇 만들기, 곰돌이 접시 참 귀엽던데 네. 소감이 어땠나요? 사실 제가 손재주가 너무 없어서 네. 어려우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또 예로부터 도고 지역은 흙이 좋아서 300명이 넘는 옹기공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고요. 또 옹기에 짠물을 담가두면 일주일 사이에 그 짠기가 다 사라져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맹사선 고택의 은행나무도 정말 멋스럽고 정겨워 보였는데요. 그야말로 보고 듣고 느끼고 정말 3박자를 고루 갖춘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도고 옹기에서 전통의 온기를 느꼈고요. 또 맹사선 고택에서는 자연과 역사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대로 가을이 좀 더 무르익으면 그 은행나무도 너무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떠나본 아산 여행 해시태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맹사성의 발자취, 해시태그 숨쉬는 아산 옹기. 네, 오늘 충분해요 아산으로 이른 가을 여행 떠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맛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한주희 아나운서는 우리나라에서 장에 고장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또 도고 옹기를 보여드렸는데 이 숨쉬는 항아리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이 있죠. 바로 순창입니다. 제가 순창 여행 갔을 때 부모님께 고추장 담긴 항아리를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고추장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한식은요, 이 맛있죠. 간장, 된장, 고추장만 맛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맛없을 끝나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맛있는 장의 신세계 모든 것들 전부 순창에서 만나보시죠. 순창 고추장 하면 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도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순창에는 고추장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발점이 요 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사찰인데 무학대사가 중문을 했다 그러고 무학대사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또 이성계가 따라 나오잖아요. 이성계가 여기 와서 고추장을 먹었는데 그 고추장이 너무 맛있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순창 지역에서 고추장을 진상이라 그러죠. 그걸 받아서 먹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과 무관하게 그냥 그 존재 자체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 지역의 지명과 그 음식명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 이거는 정말 큰 복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운명 같은 거죠. 순창 고추장은 순창 전통 고추장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은 지명 플러스 품명으로
유명해져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이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표법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유명지명은 상표법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조금 다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명표라서 품명의 그 상품들을 명칭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데 순창 지역의 고추장은 재료와 재료법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의 영역이고요. 여기는 순창 고추장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추장을 만드는 명인이 계십니다. 우리 장류의 고장 순창은 발효하는 그 온도나 습도, 이 발효 과정이 아주 적합한 데가 우리 순창이에요. 순창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고추장 떡매주가 유명하고, 떡매주는 양력으로 8월 15일에 만들어야지 그 안에 만들면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콩이 6, 쌀이 4, 대신 찹쌀로 만들면 방아가 안 쪄져요. 그래서 맵쌀로 만들어서 아주 적합하게 딱 맞게 떠요. 이 아밀로산 질소도 만들어내고 고추장 그 전통적인 맛도 만들어내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고추장 떡매주예요. 또 재료가 이렇게 다양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순창 전통 고추장, 우리 민속마을만의 특이한 이 고추장이에요. 찹쌀풀을 뜨겁게 끓인 데다가 메주가를 넣으면 균이 죽은 게, 이렇게 끓여서 찹쌀풀이 이렇게 식은 다음에 메주가를 넣어요. 이것도 곰팡이균을 많이 띄워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젖어 놓으면 약간 이제 발효가 돼요. 이제 소금을 넣어야 간이 맞아서 쉬지를 않죠. 변질이 안 오죠. 소금을 넣고 이제 조청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한 3, 4일간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면 이 히트히트한 것이 다 삭고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 고춧가루를 넣어요. 이제 우리 순창군 여기 민속마을 이 전통 고추장은 거의 이런 식으로 다 담아요. 이 고추장 마을이 고추장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각 집마다 장도, 그러니까 된장, 간장 뭐 이런 것들도 다 담으시는데, 이 집은 조금 또 독특한 된장을 담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거 장독은 여전하네요. 이게 지금 장독이 한 몇 개나 됩니까? 한 약 300개 정도. 300개? 오, 이거 다 관리하려고 그러면 힘들 텐데. 이 장독이 예뻐. 이게 옛날 그냥 장독들이야. 이 항아리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맞아. 여기 온 게 사실 이제 보리된장 보려고 왔어요. 보리된장. 정말 맛있는 된장이야. 이거는 담은 지 얼마나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1년 됐어요. 1년? 와, 맛 제대로 들었겠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냥 밥 막 퍼서 여기다 참기름 한 방울 맞춰서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냥 풋고추만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 야채, 오이, 양파, 파프리카 이런 거 찍어서 막 먹어요. 소화가 잘 돼요. 이게 보리된장은 짜지 않다라는 게 장점이야. 네. 보리가 들어가니까 약간 단맛도 있고. 단맛도. 예. 보리가 이게 이렇게 삭고 숙성시키고 띄우고 하면은 조청처럼 달아요. 맞아. 그러니까 고추장도 보면 거기에다가 찹쌀, 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쌀에서 나오는 단맛. 보리된장은 보리에서 나오는 단맛. 이게 단짠의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어. 이거 그냥 막 밥에다 막 비벼 먹으면. 반찬은 원래 이렇게 많이 차려주시죠? 반찬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손님들 똑같이 나오는 저 왔다고 더 많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5시면 일어나서 다 손수 만든 반찬입니다. 예. 예, 삼합. 이게 순창 삼합인데요. 순창 군 장류 사업소에서 장류를 활용해서 하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그러는 취지에서 순창 삼합을 개발을 했습니다. 순창에서 개발한 토마토 고추장이거든요. 아, 토마토 고추장. 예, 아, 장어 소스고요. 수육에 들어가는 토핑은 청국장, 된장, 양파, 애호박, 양념이 등등 다져요. 그걸 들기름에 볶습니다. 김치찜은 숙성된 김치를 물로 다 씻어요. 씻어가지고 순창 씨간장이 있습니다. 간장으로. 네. 이게 순창군에서 주는 씨간장. 네. 근데 간장을 보통 이렇게 찍어 먹어보거든. 네. 그러면 이게 짜가지고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를 잘 몰라요.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해서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장향도 나고 메주내도 나고. 이거는 막 감칠맛이 폭발. 지금 이렇게 묽게 탔는데도 그냥 감칠맛이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따뜻한 물에 타면 네. 맛없는 간장은 막 역한 냄새 난다고 그래요. 이게 좋은 간장은 이런 맛이 나거든요. 좋은 간장은 차로도 마실 수가 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이런 맛이 강한 장류들은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 넣어서 이렇게 희석을 해서 이렇게 맛을 보라. 그 맛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맛이 나는가. 아, 진짜 좋은 간장입니다. 네. 아, 감칠맛 폭발이다. 맛있네. 기본적으로 된장하고 우리 많이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맛이 그러니까 막 나대지도 않고 그냥 차분하게 깔리네요. 장어도 비린 맛이 없이 토마토 고추장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 채소들이 된장하고 막 어울리네. 이런 조리법들이 집에서 따라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런 음식을 식당에서 팔아야 하는 거죠. 한국 음식이 맛있으려면 장이 맛있어야 돼요. 한국 음식의 중심 맛은 장이거든요. 그 내 입에 맞는 고추장 하나 사가지고 가시는 게 그게 순창을 여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순창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이 맛있는 고장이면 음식도 맛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오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시대 예술인들의 삶과 열정을 들여다보는 문화나들이 시간인데요. 네. 현실과 허구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현대 미술가죠. 프랑스 출신의 로랑 그라소 전시가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미래 기억들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는데요. 조각과 회와 영상이 어우러져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래된 건물은 역사를 품고 그 기억 위에 오늘의 예술이 깃듭니다. 빛과 상상이 숨쉬는 이곳, 이제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무대가 됩니다. 익숙한 풍경에 낯선 기호를 더하며 새로운 질문을 건네는 작가 로랑 그라소. 그의 세계를 함께 만나봅니다. (1922년에) 지어진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 식민의 상처를 간직한 이곳은 이제 헤레디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예술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 기획 초대전.
주인공은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로랑 그라소입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현대미술 프랑스 작가 로랑 그라소 작가의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인류와 미래, 그리고 기후와 에너지와 맞닿아 있는 주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가님의 이런 작업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성찰을 담아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미술가 로랑 그라소. 역사와 과학, 기후 변화를 시각 언어로 풀어낸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익숙한 풍경에 낯설음을 심어 관객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작가입니다. Pour moi, en fait, le rôle de l'art est de plonger le spectateur dans une forme de complexité et d'inconnu et de créer une forme de nouveauté. Quand Freud parle de l'inquiétante étrangeté, c'est on regarde une cage avec des oiseaux et d'un seul coup, on est pris d'une espèce de vertige parce que d'un seul coup, on la voit différemment. Moi, mon travail, c'est plus de montrer des choses d'un point de vue nouveau et de montrer des choses qu'on n'a pas l'habitude de voir. Et donc, en particulier dans des expositions, et donc de susciter un questionnement chez le spectateur. 이번 전시의 대표작 오키드 아일랜드입니다. 대만 란위섬, 아름다운 풍경 위로 우주선처럼 떠다니는 네모난 형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Ce qui est intéressant à Orchid Island, c'est qu'il y a une espèce d'ambivalence, un paradoxe, parce que la nature est magnifique. Nous avons cette jungle qui est complètement presque paradisiaque. Et en même temps, cette île a été choisie par les autorités pour stocker des déchets radioactifs. Et donc, on est là face à une situation assez ambiguë. Concernant le rectangle noir, dans mon vocabulaire artistique, j'ai l'habitude de créer des formes qui suscitent un questionnement sans donner de réponse et qui créent une énigme visuelle et avec un certain mystère pour pouvoir justement amener le spectateur à se poser la question « mais qu'est-ce que je suis en train de voir ?»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작품은 전통 회화 양식에 미래적 상상을 더한 작업입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2025 봄 컬렉션에도 활용된 이 시리즈는 과거와 현재,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입니다. Donc, en premier, cette série est née de mon goût pour la notion du temps chez les artistes et pour la manipulation temporelle que peuvent faire certains artistes. Mon idée, c'était de pouvoir parler du voyage dans le temps et de provoquer des allers-retours dans l'histoire et dans le futur. Et que l'artiste, aujourd'hui, peut s'emparer du temps comme d'une matière artistique avec laquelle il peut jouer. Donc, la première idée, c'était celle du temps. Et donc, ces peintures sont comme des traces imaginaires dans le passé de mon travail présent et futur. 전시장에는 회화뿐 아니라 네온, 대형 LED 영상, 설치 조각이 함께 펼쳐집니다. 로랑 그라소는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매체로 끊임없이 변주하며 새로운 기술에 도전할 때마다 또 다른 연작을 만들어냅니다. Aujourd'hui, tout est possible. Moi, je fais partie des artistes et il y en a beaucoup qui changent de technique. Mon travail est surtout conceptuel et sensoriel. Et en fait, je cherche à parler des mêmes sujets, mais avec différentes situations et différentes techniques. En premier lieu, moi, pour des raisons simplement de curiosité, c'est quelque chose qui nourrit mon travail parce que ça me permet de me stimuler et de me challenger sur à chaque fois de nouvelles techniques. Donc pour chaque projet, généralement, il y a une nouvelle série avec une technique que je n'ai jamais employée avant. 로랑 그라소의 작품은 늘 새로운 실험에서 태어나며
그의 작품은 관객에게 낯선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시도 가운데 이번 전시에서 관객들이 주목해야 할 작품은 무엇일까요? On peut parler de ces nuages en cuivre qui sont justement assez récents dans ma pratique. Lorsque j'ai eu à faire ces nuages, c'était pour une abbaye à Jumièges en Normandie en France. Et j'ai eu l'idée de donner l'impression que le ciel tombait sur la terre et que le ciel s'effondrait. Donc j'ai fabriqué ces nuages avec une technique très ancienne de martelage. Ce sont des nuages qui ont pris voilà, des centaines d'heures et qui sont composés de différentes feuilles de cuivre assemblées les unes avec les autres. Donc c'est vraiment une technique ancestrale pendant des heures et donc ils contiennent aussi leur propre temps, leur propre histoire. Et à l'avant, ils sont réfléchissants. Et donc ça c'est quelque chose qui est aussi important dans mon travail, c'est pouvoir avoir toujours plusieurs côtés d'une même réalité et donc deux points de vue sur la même réalité. 로랑 그라소의 작업은 기후와 생태, 인간의 욕망이 교차하는 순간을 비춥니다. 낯선 불안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마주하고 그 끝에는 긴 여운이 남습니다. En fait, ce que je voudrais, c'est pas forcément que le spectateur se pose des questions, mais c'est que l'exposition reste dans son esprit, comme une chanson peut rester dans notre esprit. Et donc, voilà, c'est que comme les expositions disparaissent, puisque contrairement à une peinture, à tous les éléments qui composent cette exposition, l'exposition elle-même va disparaître. Et c'est ça la trace que j'ai envie de laisser, c'est le souvenir de ce moment unique qui ne se reproduira pas, où tous ces éléments, toutes ces œuvres sont ensemble. 과거의 유산에서 미래로 이어진 공간 헤레디움. 세계적인 작가와 지역 예술을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대전에서 세계를 향해 예술적 시선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헤레디움은 동시대 작가들을 소개하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을 소개하면서 지역 예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웅장한 분위기를 마주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현재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상상을 경험하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그림자, 빛나는 네온. 로랑 그라소의 작품은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남기죠. 전시장을 나서는 길, 당신의 시선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와, 이 전시를 보는 내내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그림과 조각, 조명, 그리고 큰 LED 영상까지 어우러져서 영화 한 편을 감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로랑 그라소의 미래의 기억들 전시는 내년 2월 22일까지 넉넉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유 있게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나들이 함께했고요. 자, 이번에는 가을의 맛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을 과일하면 한주희 아나운서는 어떤 과일이 떠오르나요? 사실 가을하면 또 오곡백과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 과일하면 그 햇살을 가득 머금은 사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맞습니다. 맛있죠. 이 맑은 공기와 풍성한 일교차, 큰 일교차가 비롯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거창 사과가 명품 사과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재배 역사만 100년이 넘는다는 그 명품 사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유난히 선명한 빛깔과 단단한 과육을 보이는 이 한 알의 사과.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사과 재배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 경남 거창군으로 갑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의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이어진 청정 자연의 땅 거창군.
사과 재배 면적이 경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창에서도 사과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다고 알려진 고재면. 네, 안녕하세요. 해발 200m 고지 이상,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 그리고 많은 사질 토양으로 다양한 품종의 사과 재배 최적지로 이름난 거창. 약 84%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홍로입니다. 좋은 홍로의 조건은 이렇게 착색이 좀 맑게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 색깔을 내면 이렇게 맑은 색이 많이 나요. 사과가 훨씬 맛있고 좋다. 다른 쪽보다는 훨씬 저장력도 좋고 당도도 좋고 경도도 좋다. 재배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맛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퇴비나 비료를 많이 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가 생산함으로써 제대로 된 사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젓가락을 얹을 때 맛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축이나 다축 이런 쪽을 우리가 구상함으로써 미래에 우리가 조금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축형은 기존 밀식 재배의 수형인 세장 방수형보다 나무 높이를 낮추고 나무 폭을 좁게 키우는 수형입니다. 축을 하나를 두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꽃눈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이 축은 꽃눈 만들기가 쉽다. 그래서 내년에 농사에도 엄청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과 산업을 위해 거창 사과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온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서늘한 기후에 맞는 사과의 특성상 32도 이상이 되면 터치 몇 번으로 햇볕 차단과 무임 방제까지 해결합니다. 처리물 해서 사과의 생육이나 과일의 크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거창 사과는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사과를 안전하고 안심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거창 사과 생산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열쇠가 되는 곳, 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거창에서 재배한 사과의 지파, 선별, 세척과 저온 저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사과를 생산해서 저희 쪽에 이제 출하를 해주시면은 수매, 선별 후 포장해서 대형 유통처로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출하하는 거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으며 직접 유통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매출을 많이 전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고 1위의 APC가 되는 게 목표고요. 거창사과 브랜드 네이밍을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거창은 새로운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지구 조성 공모 사업을 통해 사과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과로 음료 만들고 빵 만들고 음식 만드는 곳입니다. 사과 향이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신경 쓰여집니다. 노릇노릇 겉바속촉의 매력을 발산하는 돈가스. 상큼한 사과 샐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 비로소 완성이 되고요. 새콤달콤 비빔장과 탱글한 면발이 합체되는 국수의 활용 점정은 아삭아삭한 사과.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 비빔밥에서도 포인트는 역시 사과. 이 맛에 점심시간마다 남녀노소 불문,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거창 애플 카페 비빔밥 명품입니다. 사과 돈가스가 되게 사과랑 잘 어울려서 되게 맛있고요. 이게 약간 자연 속에 온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신선해요. 사과 농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해 운영을 시작한 이곳, 이제는 6차 산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경남을 대표하는 사과 주산지 거창에서 사과 첫 출하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 헌작일배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을 올리시고 또 한 번 절을 하시면서 거창 사과의 성공적인 출하까지 기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풍령 기원제를 시작으로 초매식 돌입.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창사의 첫 출하를 알리는 초매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열정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우리 농업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홍로 첫 경매를 위한 초매 선포. 3, 2, 1,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 사과 5대 주산지 거창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는 자, 올해 3단에 귀합니다. 3단에 귀하고 좋은 물건입니다. 30만 원에 달하는 최고 낙찰가까지. 사과 농사 짓는 농부로서 좀 경매가 좀 있는 거 좀 자랑스럽습니다. 거창 사과 맛보고 가야죠. 거창 운영사가 오늘 첫 수확한 겁니다. 거창 각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맛볼 수 있어 농민들에게도 더없이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사과가 좀 기회가고 좀 잘 팔린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될 것 같아요. 좋죠. 농산물로서는 가격 더 많이 받는 만큼 더 좋은 게 됐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담아 처음 공개된 거창 홍로. 우수한 맛과 품질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사과를 실컷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 거창 사과 생산부터 출하 과정, 그리고 또 다양한 먹거리로의 변신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이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출출해지죠. 네. 첫 출하를 축하하는 초매식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말에 비 소식도 있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